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데이터 센터 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정엽이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요? 네. 이런 세션을 하루 종일 하는 세션을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우리 회사의 솔루션도 아닌 뭐 하드웨어도 아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첫 세션인데요. 오늘은 제가 데이터 센터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 센터를 조금 더 가시성 있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지, 어떤 솔루션을 이용하면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내 데이터 센터를 좀 더 효율적이고 보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처음에는 데이터 센터 운영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제일 얘기하고 싶어하는 테트레이션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소개를 한 중간중간에 테트레이션에서 가장 큰 특징이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 3가지 정도를 찝어드리고, 마지막에 이 테트레이션을 사용하고 싶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치가 해야 되고 운영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해드리고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데이터 센터는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기존에는 어떤 비즈니스 업무 요구사항에 따라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엔드 유저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뭐 서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스토리를 준비해서 이 3개를 잘 연결해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업무 요구사항에 대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를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 현재는 그 위에 베어메탈 서버뿐만 아니라 그 위에 가상화도 올라오게 되고, 하다못해 지금은 그 가상화 위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조금 더 세분화된 아키텍처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떤 장애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시적으로 몇 번 서버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네트워크 스위치는 어떤 물리적인 스위치에 어떤 포트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커맨드를 침으로 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장애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데이터 센터 내도 가상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대시보드 화면에서 에러 화면이 뜨거나 알람 화면이 뜨는 것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데이터 센터는 조금 더 가상화가 되고 조금 더 데이터 주기가 빨라지는데, 이 이유인 즉슨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 센터들이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엔드 유저들이 어떤 업무를 요청하실 때 지금은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개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어떤 그 모바일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애니팡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은 그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열풍으로 인해서 애니팡을 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뭐 단기간 내에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업무 요구 사항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민첩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도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운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데모 세션에서도 나왔던 얘기처럼 어플리케이션의 CI/CD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들이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애플 폰을 쓰다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뭐 보안 업데이트라든지 기능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그렇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조금 더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연결되는 네트워크들, 각각의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엔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DB 서버 담당자인데 클라이언트들을 내가 예를 들면 뭐 5군데 클라이언트만 알고 있었다면, 현재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엔드 포인트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엔드 포인트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보안 정책을 어떻게 하고 강화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도 제일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그 특정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액세스 권한만 담당자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담당자한테 권한을 주고 그것도 조금 더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각각의 그 어플리케이션 세그멘테이션 분리해서 그 세그멘테이션을 개발하는 그 유저들한테만 권한을 주고 조금 더 보안을 강화했고,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안전하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어떤 플로우가 어디서 어떻게 흐르는지, 이 해당 데이터 플로우의 오너는 누구인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명령을 쳤는지까지도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어서 나오게 된 솔루션이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테트레이션입니다. 혹시 테트레이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이 테트레이션이라는 솔루션을 처음 맡게 되면서 이 테트레이션의 사전적 의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구글에다 대고 테트레이션이라고 쳐봤습니다. 테트레이션은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 저희 열심히 많이 했잖아요. 혹시 2의 4승이 답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16이잖아요. 2의 4승이란 얘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4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4승이라는 그 사자가 2의 오른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가 만약에 그 왼편으로 온다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자라는 2의 4승이란 사자가 왼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거는 2의 4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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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엄청나게 큰 수가 되는 것이죠. 이 수학적 용어가 바로 테트레이션입니다. 시스코에서 이 테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지었을 때 아까도 저희 세션 시작하기 전에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1초 내에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플로우를 한 번에 얘가 데이터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솔루션입니다. 그럼 조금 더 얘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테트레이션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크게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영 업무,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안 업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테트레이션의 최신 OS 버전이 2.3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초기 버전에서는 운영 업무 측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테트레이션 기능이 개발이 되었다면 현재는 이 기능과 함께 최신 OS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보안 쪽에도 조금 더 강화된 솔루션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위에 보시면 가시성 및 포렌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시성이란 얘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각 플로우당 어떤 그 특성으로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포렌식이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포렌식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뭐 CSI, 뭐 뉴욕 이런 데서 포렌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포렌식이라는 얘기는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테트레이션으로 바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의 인사이트를 늘릴 수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DB 어플리케이션 각각의 각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테트레이션을 통하면 A라는 어플리케이션과 B라는 어플리케이션의 상관관계, 그리고 A라는 어플리케이션, B라는 어플리케이션, C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가시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테트레이션을 사용하시면은 각각의 네트워크 해당 플로우에 대해서 얘가 그 특성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들의 레이턴시가 네트워크 단에서 걸리는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걸리는지도 테트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테트레이션으로 내 업무 영역을 구분하셔서 논리적인 스코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스코프란 얘기는 특정 업무별로 논리적으로 어떤 영역을 나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운영팀, 개발팀, 뭐 HR팀 각각의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논리적으로 그 스코프를 나눠서 그 해당 스코프에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버의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테트레이션을 통하시면은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호스트의 프로세스 아이디라든지 프로세스 정보들 그리고 프로세스 해시 정보들까지도 얘가 다 파악을 해서 비교해주고 분석해주고 문제가 있다면 노티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보안 업무에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들 수 있는데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나 어떤 서버를 운영하실 때, 네트워크를 운영하실 때 아마 화이트리스트로 운영하시는 데이터 센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데이터 센터 내에서 어떤 그 ACL 리스트들이 다 있는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방화벽을 막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그에 대한 빗발치는 어떤 안 좋은 얘기들을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올 퍼밋으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테트레이션을 한번 도입하셔서 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예를 들면 뭐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이라든지 운영을 해 보시고 내가 판단할 때 우리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뭐 두 달만 테트레이션으로 한번 돌려보면은 모든 데이터 플로우는 다 돌아간다. 이 이외에 뭐 예외는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자체가 바로 화이트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 화이트 리스트를 가지고 방화벽이라든지 다른 장비에 익스포트 하셔서 이 정책을 그대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특정 어떤 80 포트가 있는데 우리 사이트에서는 웰런 포트 사용하지 맙시다. 80 포트 쓰지 마세요.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각각의 유저들한테 노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 번에 고쳐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테트레이션 툴을 통하면 80 포트를 여전히 어떤 고객, 어떤 담당자가 사용하고 있는지 바로 파악이 되고 그 담당자에게 노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도 조금 더 자잘하게 세분하게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에 올라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정당한 업데이트였는지도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트레이션에서 제공하는 테트레이션 앱에 컴플라이언스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면은 우리 사이트 내에서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할 것들을 미리 사전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이 특정 값 이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노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 테트레이션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테트레이션에서 하는 얘기고요. 제가 조금 더 고객적인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트레이션은 우리 데이터 센터나 우리 기관에서 데이터 센터 마이그레이션이 예정되어 있을 때 테트레이션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이전 프로젝트가 1년 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데이터 센터의 에지이지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 에지이지를 파악하려면 수많은 인원이 수기간 동안에 투입이 되어서 현재 에지이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에지이지를 파악하셨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현재 데이터 센터의 100% 에지이지라고 확신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건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이전을 하다 보면 어떤 그 프라이어리티 1을 가진 서버는 절대 끄면 안 되고 2번은 8시간만 꺼질 수 있고 나머지는 꺼도 돼서 그냥 옮겨도 된다라고 그런 어떤 프라이어리티를 정하실 텐데 나도 모르는 그 프라이어리티 2번 서버와 1번 서버가 연결되는 경우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데이터 센터 에지이지를 파악하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테트레이션을 투입하시면은 현재 데이터 센터에 한 번이라도 지나간 플로우는 테트레이션이 다 보고 있고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 센터 에지이지를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 검증, 어떤 특정 작업이 일어났을 때 검증을 하기 위한 툴로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DB 담당자예요. DB 담당자인데 내가 DB IP를 좀 변경하고 싶은데 내 클라이언트가 현재 내가 그 엔드포인트들이 10군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내가 모르는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있지 않을까?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10명의 10군데 엔드포인트 말고는 클라이언트가 없습니까? 근데 확신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건 10개니까 엔드포인트 10개에 각각의 담당자들한테 노티를 주고 언제 IP를 여기서 이쪽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노티를 하고 작업을 진행을 했더니 나도 모르는 클라이언트들 두 군데서 연락이 와서 DB가 접속이 안 돼요 라고 연락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테트레이션으로 작업을 하기 전에 내 엔드포인트를 먼저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도 그 엔드포인트들하고 DB 서버랑 잘 통신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툴로도 테트레이션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테트레이션은 현재 데이터 센터에 한 번이라도 흐르는 플로우를 그 데이터 센서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집된 툴을 가지고 현재 데이터 센터의 에지이지의 ACL 룰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의 데이터 센터 운영하시는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툴로도 손색이 없는 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들, 예를 들면은 우리
어떤 특정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이라든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정의된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테트레이션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필터를 걸어서 넣어 놓는다면 이 이상의 임계치 값이 들어왔을 때 얘가 노티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트레이션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의 플로우를 분석을 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테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센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호스트 센서. 호스트 센서는 말 그대로 각각의 엔드 호스트들, 뭐 x86 시스템이라든지 x86 시스템의 윈도우즈, 리눅스, 센트OS 이런 시스템들의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그 에이전트로부터 요약된 데이터를 테트레이션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네트워크 센서는 하드웨어, 저희 넥서스 9K 시리즈의 하드웨어에 이미 어떤 특정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요약할 수 있는 에이직 칩을 이미 저희가 박아놨습니다. 그 툴을 통해서 그 에이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 아니라 그 ER스팬 센서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시스코를 너무 사랑하셔서 데이터 센터나 기관에 시스코 스위치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탑엔더의 스위치를 도입하셔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넥서스 시리즈가 아닌 카탈리스트 스위치를 도입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때는 그럼 테트레이션으로 사용하실 수 없냐? 그때는 ER스팬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그 각각의 뭐 탑엔더 스위치라든지 카탈리스트 스위치로부터 미러를 떠서 받아서 저희 ER스팬 센서가 그 정보를 요약을 해서 다시 테트레이션으로 보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넷플로우 센서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테트레이션으로 보내서 분석을 해서 저희 대시보드 화면으로 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테트레이션은 이렇게 종합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서드 파티의 소스, 예를 들면 어떤 방화벽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고객들의 CMDB 정보를 미리 넣어놔서 그걸 가지고 정보를 테트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시보드 화면으로 뿌려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 구미에 맞게 저희가 REST API가 오픈되어 있거든요. 오픈된 툴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대시보드 화면을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게 소프트웨어 센서입니다. 소프트웨어 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리눅스 서버, 뭐 리눅스 계열이라든지 뭐 센트OS, 우분투 전혀 상관없이 다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가 베어메탈이든 가상화든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센서를 설치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VDI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VDI에도 윈도우즈 사용자의 VDI에도 센서를 설치해서 얘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컨테이너 호스트에도 저희가 센서를 설치해서 테트레이션의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센서는 시스코의 넥서스 9300 시리즈의 EX 스위치 또는 FX 스위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의 스위치는 네트워크 센서로 활용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탑엔더의 스위치라든지 카탈리스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ER스팬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호스트에다가 소프트웨어 센서를 설치를 하면 이 에이전트가 내 호스트의 CPU라든지 메모리,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희 에이전트에는 이미 SLA가 걸려 있습니다. CPU 같은 경우는 그 리미트 사용률을 3%로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3% 이상이 된다면은 그 CPU가 리밋이 걸려서 그 호스트 센서로부터 데이터 수집하는 게 CPU 3% 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CPU 사용률은 한 0.2%, 0.3%밖에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호스트의 그 리소스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의 그 플로우를 페이로드까지는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페이로드는 수집은 하지 않고 그 패킷의 헤더값 정보들로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의 정보를 약 한 3개월에서 1년 동안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그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데모 세션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포스먼트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호스트의 어떤 특정 방화벽을 막는다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테트레이션은 한 번이라도 지나간 모든 플로우는 얘가 저장을 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엔드-투-엔드 정보와 그리고 엔드-투-엔드 정보와 각각의 이제 그 특징 칼럼별로 어떤 모든 정보들이 있습니다. OS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얘가 레이턴시 값들, 패킷 정보,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테트레이션에서 수집한 정보들은 IP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 화면에 IP만 나온다면은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은 얘가 어떤 호스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그 IP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IP라면 어떤 서버인지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뭐 다른 CMDB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테트레이션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관리하고 계시는 CMDB를 바로 업로드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CMDB를 테트레이션에 업로드 해주시면은 얘가 IP끼리 매칭을 시켜서 테트레이션 대시보드 화면 내에서도 내가 관리하던 그대로 뭐 특정 담당자라든지 뭐 연락처라든지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도 테트레이션 화면에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테트레이션에서 식별된 인벤토리와 내가 업로드한 CMDB를 하나로 합쳐서 대시보드 화면에서 뭐 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MDB 베이스로 어떤 논리적인 영역, 스코프를 나누셔서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테트레이션을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가운데 있는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후드 그래프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네이버후드 그래프는 테트레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리적으로 나누는 스코프에 대해서 넥스트의 넥스트 홉까지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네이버후드 그래프의 넥스트의 넥스트 홉을 보여주는 그림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고 각각의 연결을 클릭을 하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스코프 간에 그 통신 연결된 상태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선은 두껍고 어떤 선은 얇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선의 두꺼움의 차이는 해당 패킷이 어느 정도로 많이 흐르고 있는지, 두껍다면 패킷이 많이 흐른 것이고 얇다면 조금 흐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저기에 그 패킷 양이라든지 패킷 정보들 그리고 어떤 포트로 통신을 했는지까지도 모든 정보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내가 임계치 값을 넣어놨다면 내가 이메일이라든지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카프카라는 그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서버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서버를 통해서 실제로 노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테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API를 오픈해 놓고 있기 때문에 테트레이션 대시보드 화면이 너무 복잡하다 아니면 어떤 정보를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화면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코리아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개발한 툴도 만약에 테트레이션 도입하시면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각각의 영역별로 어떤 연결이 어떤 포트로 얼마만큼의 통신이 되고 있는지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그런 툴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트레이션은 그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뽑아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어떤 개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대시보드 화면을 만드신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노티피케이션 서버인 카프카를 통해서 노티를 주거나 이메일로도 받거나 뭐 문자로 받거나 이런 기능들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테트레이션은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인사이트. 네트워크를 조금 더 가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어플리케이션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이 각각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그래프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워크로드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호스트 단의 어떤 프로세스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줌으로 해서 미리 어떤 사전에 설치된 그런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권한 상승 요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펙터나 멜다운 같은 것들도 미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인사이트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데이터 수집 테트레이션으로 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는 센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 센서를 사용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성능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플로우에 어플리케이션 성능 이슈가 없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십니다. 프로세스 데이터를 트래픽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해당 이슈가 뭐 서버 측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클라이언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성능 부분에서는 어떤 네트워크 혼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윈도우 사이즈 축소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노티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이크로 버스트까지도 감지를 해서 어떤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지도 사전에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테트레이션하고 지금 옆에 세션에서 진행되고 있는 ACI하고 결합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시너지를 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테트레이션하고 ACI를 조합을 하신다면은 네트워크 토폴로지, 예를 들면 변경이 된 부분이라든지 홉 바이 홉별로 레이턴시를 보실 수도 있고, 가시적으로 ACI 내에 어떤 플로우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림으로도 테트레이션의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특정 플로우가 현재 시점이 아니라 과거의 시점에서 어떻게 흘렀는지도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타임 시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센서로부터 뭐 예를 들면 뭐 베어메탈이라든지 가상화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뭐 호스트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ER스팬을 통해서 또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테트레이션에서 분석을 합니다. 얘가 분석을 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 특정 플로우에 대해서 이상 행위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상 행위라는 거는 단순히 얘가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테트레이션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의 데이터 패턴을 분석해 봤더니 다른 플로우들은 문제 없으나 어떤 특정 플로우는 여태까지 내가 봤던 플로우보다 좀 이상치에 있네요 라고 테트레이션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판단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상 행위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해당 플로우를 사용자분들이라든지 고객분들이 들어가셔서 그때 이제 얘가 진짜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된 툴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웹 서버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서버, DB 서버가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테트레이션을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트레이션을 통하면은 현재 데이터 센터의 에지에이지 플로우를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ACL 리스트를 모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CL 리스트가 뭐 쭉 나왔을 때 한번 살펴보시다가 쭉 보시는데 예를 들면 내가 500번 포트는 내가 알고 있는 포트입니다. 근데 이 500번 포트는 절대로 사용되지 말아야 되는 포트인데 지금 allow로 데이터가 흐르고 있는 걸 만약에 예를 들면 발견을 했다고, 예를 들면 그 500번 포트를 내가 방화벽에다 바로 그냥 적용해서 그 플로우를 막아버린다면 그 여파는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당 포트를 막기 전에 테트레이션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500번 포트를 막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테트레이션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예를 들면은 내가 정책은 얘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포트였는데 실제로 플로우가 있다면 저게 수치가 올라갈 것이고요. 빨간색으로 된 그래프는 내가 정책은 allow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allow로 흐르고 있지만 얘를 500번을 막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실 때는 저 빨간 그래프가 아마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책을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하지 않고서도 테트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테트레이션을 통하면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리스트로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 포트로 어떻게 통신하고 있는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JSON 형태나 XML이나 뭐 YAML 같은 형태의 파일로 익스포트를 받으시면은 이 원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조금 더 내 구미에 맞게, 내 화면에 맞게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이상 행위가 발견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임계치 값을 넘어섰을 때 카프카라는 이제 그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구축하시면은 내 사내에 뭐 이메일로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전에 우리 사내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미리 테트레이션에 넣어놓고 이 규정에 위배되는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쪽에 특화된 워크로드 프로텍션 기능을 말씀드릴 건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첫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의 동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정책으로 만들어 놓고 이 화이트리스트에 위배되는 다른 모든 것들은 제외를 시켜 놓는다면 조금 더 데이터 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 문제에 대해서 얘가 어떤 정책이 있을 때 준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테트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책 여부 준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노티피케이션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테트레이션에 보시면은 어떤 특정 카테고리 부분에 얘가 머신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당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 해당 플로우를 보셨을 때 이상치가 아닌 것들은 뭐 파란색 플로우로 잘 흐르고 있는데 어떤 이상치가 판단된다면 얘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원으로 얘가 그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상치 같은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툴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플리케이션 행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호스트 센서를 설치를 해 놓으시면은 그 해당 호스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어떤 행위들, 그 다음에 해시 값들 같은 것들을 얘가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드리고 있습니다. 뒷장에서 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됐을 때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얘가 판단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라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워크로드별로 정책을 따로따로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모든 워크로드를 하나로 통합해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워크로드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테트레이션으로 보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이 정책을 뭐 방화벽이라든지 다른 장비에 익스포트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워크로드에 대한 이제 보안 정책을 적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아마존에서 돌고 있는 업무들을 모두 똑같은 정책을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각의 워크로드별로 돌리시면서 특정 취약 부분이라든지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다음 워크로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그 다음 워크로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렇게 워크로드별로 돌리신다면은 조금 더 선순환으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서버의 프로세스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에 약간 트리 구조의 어떤 형태의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리눅스 서버에서 소프트웨어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트리 구조로 어떤 프로세스가 어떻게 하이어러키컬하게, 그러니까 계층적인 구조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가운데 보시면은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어떤 해시 값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지금 파란색으로 잘 보이진 않는데 이
해시 값들을 통해서 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 똑같은 해시 값들이 어떤 서버가 있는지도 뭐 필터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해당 서버가 문제가 있다면 이 해당 서버는 뭐 격리 조치까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격리 조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프로세스를 통해서 각각의 프로세스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 아이디 그리고 사용자 정보들, 뭐 실행 정보, 해시 값들을 파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타임 시프트 기능들이 있거든요. 타임 시프트 기능을 통해서 해당 시점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시점에 어떻게 얘가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트레이션의 소프트웨어 센서를 통하면 이상행위 프로세스를 식별하실 수 있으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운데 어떤 유저가 권한 상승 요청을 했을 때는 그 트리 구조에서 저기 빨갛게 이렇게 해서 권한 상승 요청이 있었다라고 사용자에게 노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큰 화두가 되었던 이제 멜다운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취약점 같은 경우들도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계속 머신러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취약점 같은 부분들은 테트레이션 OS가 이미 알고 있는 취약점 리스트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리스트들에서 어떤 CV 값들을 찾아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미리 알려주는 것이고요. 저기 보시면은 왼쪽에 빨간색 느낌표로 떠 있는 것들은 이미 그 테트레이션에서 파악하고 있는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패키지들이 어떤 내 서버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똑같은 패키지들이 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어떤 서버에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취약점들을 이제 점수별로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점수별로도 딱딱딱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어떤 알고 있는 취약점을 발견을 했을 때 미리 이런 문제들이 타 서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알고 있는 취약점들을 미리 필터 값을 통해서 미리 저장을 해놓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면은 그 특정 문제가 있는 필터 값의 값이 들어왔을 때 아까 카프카 서버를 통해서 내 메신저라든지 아니면은 이메일이나 뭐 메시지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 센터를 안전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실 수 있는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테트레이션의 이제 구축 옵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온프레미스 옵션하고 소프트웨어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온프레미스 옵션을 설명해 드리면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큰 렉 서버에 서버가 많이 장착된 라지 폼 팩터의 형태의 서버가 그 어플라이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작은 형태의 테트레이션 M이라고 하는 온프레미스 형태의 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간에 비교해 보면 기능 차이는 없고 다 같습니다. 다만 이 둘 간의 다른 점은 최대 워크로드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 차이와 그리고 내 데이터 센터 내에서 플로우를 어느 기간 동안 얼마만큼 저장할 수 있는지 그런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모든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왼쪽에 라지 폼 팩터 같은 경우는 서버 36대로 구성된 어플라이언스고요. 테트레이션 M 같은 경우는 서버 6대로 구성된 그런 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워크로드가 5000 워크로드 미만에는 테트레이션 M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POC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테트레이션 M으로서 많이 POV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로도 테트레이션을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전의 데모 환경이 보셨던 것처럼 테트레이션 V의 데모 환경이었는데요. 온프레미스 환경과 V 환경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오전에 데모했던 그런 테트레이션 V는 시스코의 HCI 솔루션 위에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올라간 테트레이션으로 저희가 데모를 한 거고요. 테트레이션 V 같은 경우는 VM웨어의 ESXi 기반 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ESXi 위에 가상으로 가상 머신이 한 52개가 올라가는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트레이션 V 같은 경우는 온프레미스 환경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고객의
고객의 퍼블릭 클라우드 인스턴스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아마존의 인스턴스, 구글의 인스턴스를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테트레이션 V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옵션이 있습니다. 테트레이션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데 타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실제적인 장비를 사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나는 먼저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그리고 뭐 나는 테트레이션 M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 아니면은 우리는 무조건 SaaS 형태의 서비스를 먼저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객분들은 테트레이션 애저 서비스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나 온프레미스에서 돌아가고 있는 워크로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고요. 얘는 일단은 그 데이터 센터의 그 데이터는 저희 시스코의 데이터 센터 내에 운영되고 있는 테트레이션에 저장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는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용량은 최대 25,000 워크로드까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테트레이션 그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도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세션에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테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4가지의 주요 장점들이 있습니다. 실시간 및 확장성. 테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내 데이터 센터 내에서 한 번에도 흘러오는 소프트웨어 센서라든지 네트워크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 세그먼트 기능을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테트레이션 M 같은 경우 작은 거 같은 사이즈는 한 데이터를 3개월 정도 저장을 할 수 있고, 큰 거 36유로 구성된 테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최대 1년 동안 데이터 센터 내에 플로우를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테트레이션을 사용하시다가 내가 다른 서버라든지 다른 네트워크 스위치에 데이터를 같이 수집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저희 테트레이션 호스트 센서를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스위치를 도입하셔서 네트워크 스위치에 그 9300 시리즈라면 얘를 네트워크 센서로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테트레이션을 운영 중에도 ERSpan 센서를 설치하셔서 ERSpan 센서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트레이션은 일관된 정책을 적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책 적용을 하실 때 내가 뭐 세그먼트별로도 정책을 적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각각의 워크로드별로도 정책을 적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모든 워크로드에 똑같은 정책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적용하실 수 있고요. 완벽하게 실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데이터 센터 내에 모든 플로우를 분석을 해서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데이터 센터의 모든 플로우를 분석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사용자 편의성 측면인데요. 설치를 하실 때 테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테트레이션 이미저라고 하는 어떤 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도 굉장히 비교적 간단합니다. 특정 호스트 네임이라든지 그 사이트의 이름이라든지 IP만 넣어주시고 서브밋을 눌러주시면 테트레이션이 자기가 알아서 설치를 끝내게 되고요.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설치도 비교적 굉장히 간단합니다. 테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테트레이션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은 클러스터에 문제가 있었을 때 자가 진단을 통해서 아까 데모 화면에도 보셨던 것처럼 서비스 스테이터스라는 화면을 통해서 지금 클러스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그런 서비스 스테이터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얘가 뭐 적게는 2개, 많게는 뭐 5대, 6대에 이미 클러스터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 대의 서비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오픈된 API 툴을 통해서 사용자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시보드 화면도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도 있고, 데이터 레이크에 직접 접근을 하셔서 테트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로 뽑아내서 그거를 얼마든지 가공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테트레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테트레이션 앱을 통해서 뭐 네이버후드 그래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플레이언스 앱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특정 임계치 값을 넘어섰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카프카 서버를 통해서 메시지를 발생시켜서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소개한 테트레이션 솔루션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라도 테트레이션에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뭐 저희 시스코의 담당 A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한테 오셔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뭐 직접 사이트에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쪽으로 오시면은 제가 뭐 데모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